지금부터 주도 섹터 공략. 자, 이제부터 또 전략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들어서 분위기 좋았거든요. 이번 그렇죠. 주 내내 잘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잘 가다가 일단은 이쪽이 조금 매도로 돌아서니까 네네. 살짝 2,520선은 지키고 있지만 숨고르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워낙에 좀 그동안 많이 올라서 피로감이라고 봐야 될지 오늘의 좀 시장을 봤을 때는 다음 주는 또 어떤 방향성 가져갈지 그걸 좀 미리 예측해 봐야 될 텐데 네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번 주에 좋았던 거는 CES에서 역시 엔비디아 예. jensen 황께서 한마디가 유동을 쳤죠. 물론 안 좋게 유동친 양자 그쪽은 예. 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IT 반도체 쪽은 오늘은 뭐 약간의 공방전은 플러스만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씩은 플러스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는 JP모건 컨퍼런스니까 그나마 바이오가 좀 버티는 정도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연초 들어와서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한 4% 오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쉬어갈 때가 되기도 됐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이 어제 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를 좀 서서히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것인지 여부가 그 트럼프가 취임하기 20일이니까 예. 불과 일주 열흘 남았잖아요. 네. 열흘 남겨놓고 마지막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가 오늘 나오는 고용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고용 데이터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경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무슨 엄청난 악재를 예상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기보다는 예. 최근 올랐으니까 그 쉬어가는 그 빌미를 고용 데이터를 보고 갑시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뭔가 사실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건 아니에요. 워낙에 그렇습니다. 좀 단기간에 오르다 보니까 잠깐은 또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간밤 미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또 말씀해주신 데이터나 이런 걸 확인한다 약간 그런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CES 관련된 부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젠슨항 CEO가 8년 만에 기조 연설을 했고 정말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 주목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CES에서 결국에는 AI 혁신 또 네네. 한 번 AI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시각에서 네. 어떤 걸 좀 주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셨는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자체를 봤을 때는 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AI가 처음에 했을 때는 AI 인프라를 까는 거잖아요. 예. 인프라의 핵심적인 것이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것이 GPU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GPU를 가지고 AI 인프라 시대를 우리가 열었어요. 네. 헤게모니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천명한 거고 주가가 그거를 네. 대답을 한 건데 올해 되면서 25년, 20년 가는 시점에서는 다음 단계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네. AI 소프트웨어로 가려니까 결국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에 대한 게 있긴 있었는데 조금 미미했어요. 예.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진짜 리얼 월드 데이터뿐만 아니고 가상현실에서 시뮬레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율주행차하고 로봇을 AI를 확실히 입히겠다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 얘기하죠. 네, 디지털 트윈 개념을 네. 또 넘어가고 네. 그렇게 하려고 나온 게 이게 코스모스라는 거죠. 코스모스가 전 우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전 우주, 전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합성 데이터, 그러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가 아닌 또는 그것만 의존한 게 아니고 가져온 데이터를 짬뽕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거죠. 약간 테슬라의 우리 그 자율주행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얻는 거와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AI가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피지컬, 물리적인 세상에 있는 세상을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AI로 옮아간다. 그래서 AI의 다음 로드맵을 보여줬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젠 아까 말씀드린 코스모스라는 거고 이걸 자기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로봇 갈 때 이번에 로봇 14개 로봇 업체들한테 우리가 서포트 했거든요. 거기 중국이 있고 한국 업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뿐인데 네. 그 여러 업체들한테 우리의 이 모델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네. 오픈 소스 모델로 마치 메타에서도 라마를 오픈 소스 하듯이 자신 있게 한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합성 데이터 이렇게 나가면은 결국은 AI 로드맵에서 다음 소프트웨어 시대에서 자기 헤게모니가 연장된다. 이거를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얘네 주가에는 좋아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프라핏 얘기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GPU 다음 모델, 블랙의 다음 모델 뭐 잘 팔린다 어떤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날은 별로 안 나왔죠. 예.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좀 재미없었는데 결국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또 나름대로 줬고 삼성도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AI 로드맵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프트웨어를 얘기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한국이 그게 파트너로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다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사실 득을 받은 뭐 기업들도 많았죠. 특히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은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 CEO가 만나면서 맞습니다. 그 이후에 더 힘을 받아가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CES에서 사실 뭘 얻었는가 네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사실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실적이 특히나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안 좋았어요. 그리고 네네. 기대치를 훨씬 더 밑돌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개 당일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거구나.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구나라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다음 날이었던 어제는 어제 또 많이 빠졌고,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올랐다 빠지고. 보니까 이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근데 외국인은 또 이틀 연속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와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까? 네. 증권사에서 최근에 또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실적은 6조 5천억으로서 애널리스트가 보고 있던 7조 초중반보다도 많이 낮았죠. 예. 그 차이는 아마 반도체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반도체에서 한 5, 6천 원, 7, 8천 차이 안 나는 이게 메모리, 하이닉스랑 똑같은 D램, 낸드에서의 차이가 전부인지 예. 아니면 비메모리 파운더리에서의 마이너스 적자가 더 확대된 건지 두 개가 적절히 컴비네이션된 적자의 확대인지가 아직 몰라요. 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31일 날 모든 걸 진짜 회사가 단전히 드러낼 때까지는 애널리스트의 예측이 좀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범위 실적에 대한 게 아직 분석이 100% 된 건 아닌 상태에서 올해 1분기, 2분기 숫자가 지금 4분기 낮아진 수치보다도 좋아지느냐? 예.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낮았잖아요. 네. 근데 1분기, 2분기가 그보다 좋을지 안 좋을지 돼서 낙관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비슷비슷하거나 네. 쉽게 얘기했을 때 3분기 좋아지는데 네, 네. 2분기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컨센서스 예. 실적 나오고 나서 네. 예요. 그 정도 나오니까 실적은 보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미리 반영을 했다는 측면과 아까 말한 것처럼 예. 그 젠슨왕이 우리 삼성전자 성공할 것을 믿는다. 뭐 이런 그 약간의 그 덕담 비슷한 거 네. 얘기를 또 한번 해주는 바람에 그날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실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실적이 6조 5천억이니까 2분기, 3분기가 더 좋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지 않을까? 그거는 어느 정도 믿는데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5조대가 나오긴 했어요. 더 나쁜 거잖아요. 더 나쁜 그건. 경우도 예. 나오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네. 더 나빠지지 않고 비슷하다가 예. 암중무색 올라가겠지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HBM이잖아요. 오늘 아까 삼성전 하이닉스가 네. 어저께 많이 올랐고 오늘도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 보합 밀리고 있는데 네. HBM이 정리한 거 요거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요만 오늘 꼭 말씀드릴게요. HBM 그에 대해서는 삼성은 콜 진행 중입니다. 네. 3. 근데 이게 상반기에 콜이 되는 거하고 하반기에 되는 거하고 네.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요, 하반기는. 상반기에 되면은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져요. 네, 네. 그렇게 예상하죠. 근데 4반기에 되면은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에 기여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네. 또 내년까지 기다려야 그래서 되잖아요. 이슈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께서 잔스랑이 잘 될 거라는데 그 잘 될 거 홀 되게 된다 보는데 언제? 그거는 젠슨도 모르는 거죠. 네. 반면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6단, HBM3의 12단은 벌써 가고 있고 원비 그 모듈로 16단이 이번에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샘플링이 임박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 격차가 있다고 봤는데 어제 드디어 뭐라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고 예. 그게 물론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지만 엔비디아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게 네. 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엔비디아 요구보다도 하이닉스는 프로그레스가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네. 진짜 또 정확히 얘기한 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려면 얘기는 안 했지만 엔비디아 젠슨왕이 칩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것이 HBM4로 보여지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월등히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고 월등한 있어요. 것보다도 네. 삼성전자가 특별히 나아진 게 없어요. 네, 네. 그냥 그날 기분이 좋았던 것 뿐이고 그리고 또 웃긴 것이 HBM 말고 그
그 GPU인데 네. 게임용 GPU 고성능 네. 그 GeForce RTX 네, 뭐 50이라는 거기 마이크론 거 쓴다고 했다가 네. 그 다음날 마이크론을 쓰는 게 아니고 초기는 삼성 거부터 써요라고 얘기했어요. GDDR7 예, GDDR7. 근데 GDDR7이 나쁜 게 아니고 HBM은 아니고 GDDR7이 들어가는 그 게임용 네. 그 마켓은 아마 그 삼성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6%밖에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거 갖고 마이크론이 들어갔다 해서 마이크론이 오르고 네. 그거에 마이크론이 빠지고 다시 삼성이 먼저 들어가 삼성이 엄청 올라가고 그럴 건덕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과 엔비디아의 커멘트를 봤을 때 그전 주가 대비했을 때 계속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악재를 네.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뭐 5만 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일은 네, 네. 굉장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아직도 프로그레스는 지켜봐야 된다는 네, 것이 네. 맞고요. 하이닉스는 이제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가가 그나마 20만 원대를 네. 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더 내려가진 않겠지만 아직까지 뭐 상승으로 쭉 올라갈 만한 모멘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이닉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21만 원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하이닉스는 뭐가 다른 것인가 체크를 또 해볼게요. 일단은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 추가 상승 보여주다가 지금 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사실 CES 모멘텀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지나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반영도 되면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추가적으로 이 섹터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나 이벤트 뭐 없을까요? 일단은 반영이 좀 된 거죠. 20만 원 됐을 때. 22만 제가 봤을 때 20만 원 한번 갔을 때 예. 제가 타방에서 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가 20만 원 정도가 한 번 정도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가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연초에 대해서 우리 젠순왕이 하이닉스 잘하고 있어요. 요 코멘트 말고 중요한 네. 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일부 기사에 나온 건데 HBM 캐파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얼마? 올해 말에 원래 14만 장인데 17만 장으로 약 20% 증가. 그럼 뭐냐면 내년을 바라봤을 때 네. 중기적으로 캐파에 대한 자신감이 20%인데 HBM이 얘네 차지하는 비중이 50% 넘거든요. 실제 작년에 40%인데 50%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레거시 말고 반 정도는 더 좋아진 거잖아요. 네. 반 곱하기 20% 해보세요. 10% 좋아졌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목이 아니고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게 어제 오늘 트라이거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당분간은 여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거는 분명히 좋아진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요것이 계속 가는 거고 나머지 더 좋으려면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 좋으려면은 레거시 일반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중국향 스마트폰에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 보조금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예. 1월달, 2월달 확인돼서 그게 괜찮다면은 그러면 2분기부터 괜찮을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약간의 그 기대 심리니까 아직 정량화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반영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예. 아직 그 반영시키기는 좀 이르면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21, 22만 원 선에서 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더 가려면 중국에서 그 스마트폰 쪽의 회복세 지켜봐야 된다라는 뉴스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저희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HBM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확인됐는데 반도체 소부장 쪽도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한미반도체나 ISC, PSK홀딩스 등등 연초 들어서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요.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조정을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혹은 앞으로도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가져간다? 어떤 삼성 하이닉스가 요 예. 주가에 있으면은 아마 우리 많이 올란 예. 소부장도 쉬어갑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관련된 HBM은 내릴 때마다 사도 괜찮아요. 네.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라는 개념이 항상 PER이 30배 넘어가기는 어렵거든요. 네. 엔비디아가 30몇 배인데 한미반도체가 30몇 배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그 목표 주가보다 좀 보수로 한번 13만 원, 14만 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타겟하고 하는 목표 네. 주가고 10만 원 이하 가면은 좀 접근할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이닉스가 안정되는 거 보면서 같이 키를 맞추거나 좀 더 탄력이 있으려면 그렇게 중소 종목으로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까지는 쉬고 다음 주 사이에 좀 눌림목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우리가 담아볼 쪽 여전히 HBM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 중에서는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도 자세하게 반도체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